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정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퍼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퍼즐 좋아하세요? 저는 퍼즐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1000피스짜리 퍼즐 이런 거 맞추는 거 엄청 좋아하고요. 그리고 스토쿠, 그리고 지뢰찾기, 그리고 이거 큐브 이런 거 하는 거 좋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딱 완성했었을 때 주는 그 쾌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퍼즐 맞추다 보면은 이게 마지막에 딱 한 조각 딱 채워야 되는데 퍼즐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막 진짜 막 너무 답답해. 내가 진짜 여기다 들은 시간이 얼마고 공이 얼만데 마지막에 딱 그림을 완성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럼 자다 막 이불킥하고 막 저 그러거든요. 근데 이 퍼즐처럼 제가 수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을 만나면서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사라진 퍼즐 같은 그런 일들을 종종 겪게 돼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면서 저도 조금 더 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제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에게도 더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수험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모자른 하나의 조각의 퍼즐같이 어떤 고민이 있던 학생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여러분과 살짝 중첩된다고 한다면 혹시 나도 이게 빠진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출퇴근을 한 적이 있었어요. KTX 타고 부산 출퇴근했는데, 제가 이거 시제 수업할 때, 비주얼지 할 때 그 대과거랑 과거 완료로 많이 빗대서 말씀드리는 그 KTX. 그래서 새벽에 이때 제가 다닐 때가 5시 10분이 첫 차예요. 그럼 5시 10분에 첫 차를 타고, 그리고 가서 퇴근은 10시 반에 부산역에서 퇴근을 하는 거야. 그럼 부산역에서 10시 반에 퇴근하는 그 일정으로 하루에 이렇게 수업을 했었어요. 제가 좀 심하게 약간 부지런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야. 이 대중교통 일정을 맞춰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하겠다고 또 덥석 해버렸죠. 그래서 부산에서 처음 수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나고 서울에서만 자라가지고 이 지방에서 이 약간 좀 낯선 이런 문화들을 이제 경험을 이제 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학생분들이랑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조금 친해지니까 이제 자기 이야기를 좀 하죠. 그러면 이제 학생분들이 선생님 저 부대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 제대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충성! 제 남동생도 저기 군필자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들이 아니요 선생님. 저 부산대학교 나왔습니다. 저 제주대입니다. 이런 뜻이었다는 거야. 근데 몰랐어요. 이 부대랑 제대가 그런 의미인지. 그래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적응해 갈 무렵에 또 다른 학생 한 명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부산 학생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하러 오거나 상담하러 올 때 빈손으로 오는 학생이 없어요. 대부분 뭔가 약간 이 바카스도 한 명 가지고 약간 정스러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바카스든 뭐 비타 500이든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들 항상 늘 오셨는데, 항상 책상 위에 비타 500과 바카스가 많았어. 근데 어떤 학생은 하나가 아니라 한 병이 아니라 한 상자를 들고 어떤 학생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친구가 남들과 조금 달랐던 건 나이대가 다른 학생들보다 더 있어 보였고, 그리고 뭔가 되게 사뭇 진지하고 경직된 모습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와 이야기를 좀 차분차분 해 나갔었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선생님 제가 단어를 좀 많이 하는데 해석이 좀 안 됩니다. 뭔가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특히 문장이 길어지면 그냥 해석을 멈춰버리는 그런 겁니다. 제가 과락한 적도 있고요. 근데 올해 꼭 붙어야 되거든요. 라고 하면서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보는 시험이 나이 제한이 있는 시험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한테 남아있는 기회는 거의 2번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공부한 과정이 이런 게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부한 과정이 맨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었을 때 단어를 되게 과량으로 외웠고, 단어 한 거는 되게 다량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막 100개, 200개씩 그렇게 약간 스파르타로 그렇게 배웠고, 외우라고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모여서 이제 5명씩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스터디를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하셨다는 거야. 뭐 단어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할 때부터 그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학생이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중간 이슈가 너무 여러 개였었어요. 너무너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건 과정인 거고, 과정은 어차피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혹시
문제 푼 거 있으면 그 좀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했는데 마침 이 학생이 가방을 메고 왔고 거기에 자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방을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되게 진지해지는 모먼트가 있었거든요. 이게 영어책 꺼내기 전에 한국사 책도 같이 꺼냈는데 한국사 책이 기본서였는데 정말 두꺼운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두꺼웠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없어요. 공중전화 박스 밑에 매달려 있는 쇠줄로 매달려 있는 그 전화번호부 있어요. 노란 색깔 전화번호부. 근데 그 노란 색깔 전화번호부 되게 두꺼운데 사람들이 많이 만져가지고 되게 불어있단 말이에요. 책들이. 근데 이 친구의 한국사 책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확 뭔가 느낌이 좀 달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뜻 물어봤어요. 한국사 푼데 얼마 걸려요? 그랬더니 자기 한국사 8분 컷이래요. 와, 한국사를 8분 컷. 보통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야. 근데 한국사 8분 컷에 100점인데 영어가 과락이 나온 적도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수험 기간이 꽤 길었어요. 근데 꽤 긴 시간 공부를 했는데 그 중간에 공부만 쭉 한 건 아니고요. 중간에 교통사고도 한 번 나고 그리고 허리 디스크도 한 번 터지고 이래서 쭉 이어서 공부한 건 아니지만 수험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었고 그리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기회쯤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사실 우리 현장 학생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선생님 이제 내려오셨는데 좀 잘 가르치네 이러다 보니까 좀 소문이 나면서 이제 외부 학생들도 이제 상담으로 오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저희 학생 현장 케어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학생들이 오면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는데 이 친구는 좀 너무 사뭇 달랐기 때문에 이야기 좀 되게 길게 나눴었어요. 자, 이 학생의 시험지를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우선 시험지 특징이 여러분들 보이실까요? 우선 밑줄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단어의 동그라미도 앞에랑 똑같은 단어를 체크한 거지 이게 이 글의 전환점과 관련이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렇게 문제를 아는 단어가 나오면 좀 더 잘 맞추고 자, 내가 단어가 좀 모르면 좀 더 많이 틀리고 아쉬워하고 이런 문제풀이가 아니라 실제로 자, 맞추는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은 이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퍼즐 하나가 바로 빠져 있었어요. 이 학생이 빠져 있는 퍼즐은 바로 구문이었습니다. 구문. 자, 구문? 저거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자, 구문 훈련이 제대로 된 학생의 우리 시험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뭔가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얘는 뭔가 좀 열심히 한 것 같고 얘는 조금 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쪽은 정확하게 문장 단위로 끊어있는, 문장 안에 의미 단위로 끊어있는 트레이닝이 되어져 있는 학생이에요. 자, 그게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는 이유는 문제풀이 접근법 때문에 그런 건데 자, 내가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읽고 정답을 체크하는 능력 이게 훈련을, 구문을 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문이라는 것 자체를 많이들 안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실제 보세요. 시험 문항의 비율은 여러분들 자, 이렇게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로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100%를 차지하고 있다면 점수가 올라오는 메커니즘은 먼저 문법, 그리고 구문, 독해, 그리고 완성이 되기 위해서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 어휘. 이것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결국은 날카로운 완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 수험에서는 어떻게 접근했냐면 자,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휘 문제를 풀어. 자, 어휘 공부를 해. 문법 문제를 위해서 문법 공부를 해. 독해를 위해서 독해 공부를 해. 그래서 독해도 문법도 어휘도 없애는데 또는 구문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해야 될 이유도 굳이 이것에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자, 제가 이때 수업을 할 때 그 당시에도 EBS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수능 수업을 EBS에서 하고 있었는데 수능은 되려 상위권 등급 1, 2등급, 3등급 이내는 꼭 하는 게 구문이에요. 왜? 독해가 주를 이루고 있는 수능 영어, 외국어 영역 시험에서는 결과적으로 구문을 하는 것이 정확하고 빠른 독해 그리고 등급과 점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작했던 그때만 하더라도 수험가에서는 구문이라는 걸 크게 다루고 있지 않았던 시점이에요. 자, 구문이라는 거 실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문을 봐요. 거기에서 이렇게 긴 문장을 만났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긴 문장을 만났을 때 구문에 있어서 정확한 훈련을 받은 학생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버리고요. 자, 문장의 주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2번 끊고 한 번 다시 여기서 끊어주는 작업까지. 이렇게 하면 바로 문장의 의미 단위로 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긴 문장이 팝업되는 형식으로 보여요. 어떻게 팝업이 되냐면 두둔 피드백이 필요되어진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드러내기 때문이다. 뭐를? 행동들을.
정말 내가 필요한 부분만 팍팍팍팍 팝업돼서 보여요. 그리고 나머지 수식어구랑 믹스가 돼서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머릿속에 딱 한 줄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위별로, 그러니까 그 단위별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의미 단위.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팔이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이 팔이 뻐쩍뻐쩍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 팔조차도 여러분 손목에서 한번, 팔뒤꿈치에서 한번, 어깨 관절에서 한번 이렇게 각각 움직이면서 가동 범위를 넓히고 유연성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장을 읽어갈 때도 그런 게 뻐떡뻐떡 긴 문장을 한 번에 읽는다? 아니죠. 정확하게 이렇게 의미 단위 위주로 끊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구문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문 강의를 원래는 당시에는 1일 특강 이렇게 하루 특강처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많은 학생분들에게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문을 지금처럼 구문엑스로 정규 강의로 편성을 하고 교재 컨텐츠를 개발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했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런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영감을 줬고 그들이 성장하고 개선해 나가는 걸 보면서 더더욱 의지는 확실해졌고 그리고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져서 이 친구가 결과를 내면서 또 더더욱 확신은 더 단단해졌죠. 실제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자, 독해를 하면서 우리가 5점을 만들 때 학생분들이 이렇게 5점이에요. 고민이 생겨요. 근데 그 고민을 선생님 저 구문이 부족해요. 저 어휘가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선생님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휘를 모르면 그냥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 소재가 약하면 예를 들어서 뭐 철학이라든지 과학 지문 같은 거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문이 뭐라는 거?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논리에 있어서 뭔가 왜 이게 꼭 답이 3번이어야 돼요? 4번도 답 되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들 해요. 그러면 이렇게 발화를 하지만 실제 여러분의 약점은 어휘다, 소재다, 논리다라고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자, 특히나 구문은 선생님 저 구문이 약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은 없어요. 그냥 아까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뭔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랜덤인 거고 그리고 자꾸자꾸 수험 기간은 길어지는 거죠.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구문이고 5점을 만드는데 필요한 하나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 이 기회가 아니었으면 구문엑스 같은 강의를 만드는 것도 조금 더 후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 친구가 용기를 내서 찾아와서 주셨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자기 시험지를 거리낌 없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빠르게 그 친구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결국은 꼭 붙어야 된다는 그 친구의 말이 붙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붙었던 걸로 마지막에 합격 인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기억에 남고 의미 있었던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2번의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저한테 찾아왔었고 그 3개월 안에 점수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다른 과목까지 조합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합격을 해서 원하는 것에 가게 되었던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 이 친구도 제가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었던 때 되게 중요한 영감을 줬었던 저한테 소중한 인연이었던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금의 시험지가 이와 다름이 있거나 또는 뭔가 랜덤으로 내가 문제를 풀고 있다. 내가 혹시 이런 건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 빠져있는 구문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가까운 곳에 저 또는 전문가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놓고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누구에게나 조금씩 다 빠져있는 퍼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퍼즐을 같이 찾아줄 동료와 같이 고민해줄 선생님이 있다면 그 빠져있는 퍼즐은 반드시 찾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부산에서도 많은 일이 그리고 또 서울에서도 많은 저한테 영감을 주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퍼즐에 대한 이야기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정이었습니다.